자, 오늘은 우리 웹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판에 들어가겠습니다. 게시판은 보통 우리가 BBS라고 표현하는데 BBS는 불레틴 보드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게시판은 우리가 현재는 단일 동작으로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고 차후에 우리는 이제 좀 확장된 기능을 갖는 게시판도 재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일 동작에 해당되는 것을 잘 이해해 두면 우리 확장된 기능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개팍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이제 한때 빠삐용 촬영지라고 하는 형태로 소문이 났었는데 사실은 빠삐용의 촬영지는 아니라고 하죠. 빠삐용은 원래 이제 살인 누명을 썼던 앙리라고 하는 사람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앙리가 살인 누명을 쓰고 기아나 형무소에 복역을 하게 되죠. 기아나 형무소는 프랑스령의 섬인데 그 섬에서는 단 한 명도 이제 탈출에 성공한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앙리는 어느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꿈을 꾸죠. 거기에서 앙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도 내 죄를 모른단 말이냐? 너는 네 인생을 허비한 죄를 너희 가장 큰 죄는 네 인생을 허비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앙리는 이제 탈출을 꿈꾸고 9번의 시도 끝에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자전적인 소설로 썼는데 그게 유명한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빠삐용은 영화로 촬영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빠삐용이라고 하는 것은 앙리에 있었던 문신을 뜻하는 나비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허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알차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무엇이든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깰 수 있다. 사과도 깰 수 있고 병도 깰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랑은 깰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사랑은 깨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안내의 일기로 유명한 안내 프랭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갈 수 있는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모를 만큼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안내는 유태인이었고 독일의 유태인 학살 사건을 피해 가지고 숨어서 살면서 썼던 일기가 유명한 안내 일기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힘든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나이에 안내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싼값으로 취급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그 이상의 지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법입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단일 게시판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 메뉴를 이용해서 게시판 목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후속에 이어지는 2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게시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 이제 사전 작업을 좀 하기로 하죠. 원래 사용자 등급은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될 일이나 일단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최소 4명의 회원을 만들어 두고 그 회원에 대해서 상위 200개행 편집을 통해서 회원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4가지의 회원 등급을 갖는 형태로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권한에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급이 현재 우리는 4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돼 있죠. 그 4가지 등급에 해당되는 사용자가 적어도 1명씩은 있어줘야만 됩니다. 좀 편하게 하려면 테스트는 관리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테스트 1, 1번 등급, 테스트 2, 2번 등급, 테스트 3, 3번 등급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작업할 때 헷갈리지는 않겠죠. 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있어서 필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죠.
게시판은 일반 게시판, 답변 게시판, 자료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으나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게시판은 글을 순서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답변 게시판은 여기처럼 우리 댓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답변 게시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첨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료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구분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확장 게시판에서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필요하면 내가 일반 게시판으로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답변 게시판으로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할 겁니다. 자, 게시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페이지, 라이트 페이지, 그 다음에 쇼 페이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리스트 페이지고, 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상세 보기 페이지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그냥 boardwriter.aspx 페이지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세 보기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글 번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게시판에 있는 여러 가지 글 중에서 내가 어떤 글을 보여주겠다라는 글 번호를 가지고 가야만 우리가 그 해당되는 걸 상세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것, 게시판 프로그램은 3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된다. 보드 라이트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색을 모드와 수정 모드, 삭제 모드, 색을 모드와 수정 모드, 댓글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색을에 해당되는 정보들만 우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고, 수정은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로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을 모드로 할 때는 로그인과 관련된 작성자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수정 모드로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텍스트 박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불러와서 제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수정은 나중에 확장 게시판에서 수정 모드를 완벽하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기 힘들면 확장 게시판 이후에 도전 과제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보드쇼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의 상세 정보를 출력해 주는 기능인데, 목록을 보여주거나 수정을 하거나 수정 버튼으로 이동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3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목록으로 이동, 삭제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선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능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1번 여기 목록이 있네요. 목록. 자, 2번 쓰기가 있습니다. 쓰기. 3번 상세 보기가 있네요. 4번 삭제가 있네요. 삭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게시판에서 핵심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아,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수정. 수정은 여러분들이 도전 과제라 내가 여기서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 답변형 게시판이 된다면 우리가 답변에 해당되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첨부 파일 기능이 있다면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것들도 기능으로 구현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두기를 하죠. 게시판의 동작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목록을 요청하게 되면 노티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모든 정보를 요청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에 담아옵니다. 기본적으로 목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담아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 커맨드 객체를 써요? 어댑터 객체를 써요? 그렇죠.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사용을 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담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목록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글쓰기를 한다면 인서트 인투 실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서트 인투 하면 기본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첨부 파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글 번호를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게시판에 요구되는 정보를 우리가 게시판에서 저장해야 되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거 벤치마킹에서 여러 번 다뤘죠. 내가 벤치마킹할 사이트를 결정한다면 얘네들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글 번호가 필요하겠네요. 제목이 필요하겠네요. 첨부 파일이 필요하겠네요. 첨부 파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첨부 파일은 널 값이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등록일이 필요하겠네요. 작성자가 필요하겠어요. 조회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필요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게시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노티스 테이블을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키를 달기 위한 글본을 놓고 여기에 황금 열쇠 기본키를 부여했네요. 그리고 여기 넘버에는 ID 사양을 예로 잡아서 자동으로 증가하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필요하겠고 내용이 필요하겠고 작성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작성자는 유저 아이디의 그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같은 값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캐릭터 15자로 결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업로드 타임, 작성일이 있겠고 조회수가 있겠고 첨부 파일이 있다면 파일 네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늘 값이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왔던 정보들이 우리 게시판뿐만 아니라 테이블 구조로 이제 직접 대부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죠. 내가 이 테이블에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넘버 가지고 들어와야 안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타이틀 가지고 와야죠. 컨텐츠 가지고 와야죠. 오스 가지고 와야죠. 업로드 타임 안 가지고 옵니다. 조회수 안 가지고 옵니다. 파일 네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네 가지의 값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ERD와 멤버스 사이에는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와 노티스 테이블의 오스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즉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노티스에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노티스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여야 보통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글을 이제 작성하지 못하는 게 보통 공지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네들을 일반 사용자들도 쓸 수 있게 하려면 그 쓸 때 권한만 잘 생각해주면 그냥 일반 사용자들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으로 변모가 됩니다. 자, 노티스 테이블에 입력을 하기 위한 저장 프로시저를 미리 만들어 두죠. 자, 우리 입력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은 제목, 내용, 작성자, 파일 네임 네 가지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네요. 그런데 뭔가 한 개가 더 붙었어요. 글번호 넘버네요. 글번호 넘버는 아웃풋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글 번호를 반환해 주는 건데 얘네들은 언제 써먹을 거냐면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 써먹을 거예요. 파일 업로드 할 때 왜 이 글 번호가 필요한지를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간단하죠. 인서트 인투 구문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 구문으로서 number를 at identity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그 글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면 늘 동작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그랬죠. 그래서 EXEC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을 합니다. 프로시저 이름은 PROC insert notice. 여기는 제목, 내용, 작성자, 첨부 파일은 현재 없어요. 그 다음에 글번호 넘버를 아웃풋으로 가지고 놓을 겁니다. 이 글번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랬죠. declare 선언하다. 글번호를 as int 인테저로 정수로 선언한다. 그 다음에 select add number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 하고 나와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실행하면 얘네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겠죠. 1, 2, 3 이렇게 글번호는 자동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뷰도 미리 만들어 두기로 하죠. 우리 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작성자가 오스 영역은 유저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네임을 쓰거나 보통 닉네임을 쓰는데 현재 우리는 닉네임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멤버스 테이블에서 닉네임을 가져와 줘야만 우리가 그 원하는 그 글 작성자의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저 아이디와 오스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뷰를 생성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이너 조인 형태의 그 쿼리문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요 조건은 멤버스의 유저 아이디와 그 노티스 테이블의 오스가 일치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이너 조인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셀렉트를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뷰 노티스로부터 자료를 가져와 보죠. 여기에서 자료가 셀렉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죠. 여기서 셀렉트가 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노티스 테이블에 레코드 하나 추가했죠. 저장 프로시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소한 레코드 하나는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그 캡처하든지 해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은 BBS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요런 이제 그 이미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좀 만들기 바랍니다. 자, 보드리스트 페이지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노티스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S 프로필 마스터를 이용해서 웹폼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중간에 들어 있는 게 그리드 뷰인데 이 그리드 뷰의 필드들, 이 번호, 제목, 이름, 글쓴 날짜, 조회, 얘네들을 지정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되고 시험에 여기에 그 디자인 소스를 작성하는 거 100% 나오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가장 위에 레이블 타이틀이 들어있고 여기 중간에는 그리드 뷰가 있습니다. 그리드 뷰의 이름은 GRV 바운드라고 했고 자동 서식으로 전문가를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allow 페이징을 true로 두었고 auto generate column 얘는 우리는 무조건 false로 할 거다 그랬죠. 얘는 요 뒷부분에 뭔가 추가적으로 붙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auto generate column이 true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않은 필드들이 여기에 붙어 나옵니다.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 false로 해주죠. 페이지 사이즈는 한 페이지에 10개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쓰기 버튼으로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은 I 버튼 라이트라고 했고 visible 속성을 false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false로 만들어 둔 것은 처음에는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글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도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블 메시지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자, 만들어진 소스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를 이용하지 말고 대부분 디자인에서 쓰는데 필수적으로 소스를 쓸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레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게 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리드 뷰가 나왔죠. 그리드 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ID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allow paging 지정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 auto generate columns false 지정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 어디 갔니? 왜 페이지 사이즈가 안 보일까? 페이지 사이즈 10개는 기본이라서 여기 안 나왔나 보네요. 그 다음에 뭐 그 포컬러 지정이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글자들은 맑은 고딕으로 설정을 해줬고 뭐 그 폰트 사이즈는 스몰로 해줬네요. 그리고 그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도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영역 여기입니다. 컬럼즈. 지금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여기 번호를 나타내 주네요. 번호에 들어갈 값들은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셋에 담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될까요? 변화가 될까요? 네, 그렇죠.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대로 출력이 될 때는 우리가 바운드 필드를 쓴다 그랬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필드 이름은 넘버가 되겠죠. 여기에 나타날 글자는 번호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40으로 해줬고 가운데 정렬로 해줬네요. 그러면 글 번호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여기에 이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기 위한 거.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없죠. 그러니까 없는 것 이런 거 넣었을 때 우리 템플릿 필드를 씁니다. 폭은 15픽셀로 해줬고 우리가 그 템플릿 필드를 쓸 때는 꼭 등장하는 게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그랬죠. 이 아이템 템플릿은 템플릿 필드에 나타날 이제 형식을 정의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해줬네요. 장식을 하기 위한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다음은 여기 제목 영역입니다. 제목 영역은 우리가 여기에 그 게시판에 있는 타이틀 필드를 표시해주고 여기에 누르게 되면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 URL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누구나 읽어야 되기 때문에 권한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하이프링크 필드를 쓰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ASP 하이프링크를 써주면 됩니다. 헤더 텍스트로는 제목이라고 표시해주고 우리가 데이터 내비게이터 URL 필드는 요 값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주라 그런 뜻이 되겠고 데이터 내비게이터 URL 포맷 스트링은 거기에 나타날 글자의 형식입니다. board.show.aspx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글번호 위치에다가 여기 넘버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글자로 나타난 것은 타이틀 필드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은 우리가 권한 설정을 하지 않고 누구나 읽게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음에는 얘네들을 템플릿 필드로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템플릿 필드를 쓰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걸 보기로 하죠.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하이프링크 필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ASP 하이프링크 필드를 쓰고 있는데 하이프링크를 쓸 때 여기에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URL로 우리 그 포맷 형식을 여기에서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벨 넘버를 통해서 넘버를 가져오는데 이 넘버 값을 여기 0번 위치에 집어넣어 가지고 board.aspx 페이지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안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이 형식에서도 우리가 그 권한 설정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권한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가장 위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권한까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권한을 쓸 때는 우리가 이 아이템 템플릿 속에 하이프링크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이벨 넘버 값을 입력으로 주가지고 캐시오 URL이라고 하는 C# 코드에서 URL을 만들어 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이프링크 쓰지만 나중에 확장 게시판에서는 캐시오 URL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지사항에 있는 것들을 다른 형태로 응용해서 쓰고자 한다면 캐시오 URL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C# 소스 코드에서 캐시오 URL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간단하게 쓸 때는 가장 아래 걸 하이프링크 필드를 쓰지만 좀 더 고급으로 쓸 때는 가장 위에 있는 25번에서 31번 줄 사이에 있는 ASP 템플릿 필드를 쓰면 내가 권한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다.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차후에는 이제 권장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운드 필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쓴 날짜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데이터베이스에는 연월 1, 시분초, 천분의 1초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월 1까지만 표시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템플릿 필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벨 업로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출력 포맷을 요같이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런 형태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위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회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바뀔까요? 그대로 합니다. 그냥 바운드 필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필드 지정해주고 위에 조회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뭐 폭의 크기나 정렬하는 방식들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50번부터 56번 줄까지가 주르륵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리드뷰의 자동 서식입니다. 타이핑 한다 안 한다? 타이핑 하지 마세요. 요것은 자동 서식에서 선택한 그대로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저게 무슨 뜻이구나, 나는 저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때는 바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이걸 타이핑하면 타이핑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여기는 이제 쓰기 버튼입니다. 쓰기 버튼은 지금 비저블 속성이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레이블이 들어있네요. 얘네들은 우리가 그 디자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타이핑할 필요는 없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그 S 프로필 페이지에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는 공사 중 페이지로 이동하게 돼 있죠. 얘네들을 boardlist.aspx로 바꾸어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스를 구현하기로 하죠. 지금 현재 우리는 보드 DAO 클래스와 보드 DO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멤버 DAO 클래스에 일부 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먼저 좀 바꾸기로 하죠. DB맨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들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기본적으로 get board list 메서드가 이 보드 DAO에 필요하겠네요. 자, 먼저 멤버 DAO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내야 되는데 회원 등급을 알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용자 아이디를 주었을 때 U 그레이드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력으로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쿼리 문을 실행을 하면 되죠. 그 멤버 테이블의 U 그레이드 값을 읽어오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가지고 들어온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 셀렉트 쿼리 문이면 뭘 쓴다고? 그 결과를 어디에 담는다고? 그렇죠.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요. 그리고 커맨드 객체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커맨드 객체를 이용해서 SQL 데이터 리더에 담는데 이미 우리 DB면에 다 만들어 뒀어요. 쿼리문만 살짝 넘겨주면 그 결과가 SQL 데이터 리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요게 M 리더를 읽어드리고 그 결과를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에 U 그레이드 값을 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 했으면 리더 객체 닫아주고 데이터베이스 닫아주고 그 다음에 U 그레이드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레이드 네임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회원 줬을 때 뭐가 나오고, 뭐 관리자라고 줬을 때 4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그레이드 네임을 가져오죠. 이것은 그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서 관리자를 넘겨주게 되면 4등급 이렇게 구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레이드 네임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오면 4가 나올, 관리자를 넣으면 4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트 쿼리 문이니까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오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정수로 바꾸어가지고 U 그레이드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닫고 반환해주면 되겠죠. 자, 보드 디오입니다. 보드 디오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게 보드 디오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뷰를 기준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글번호가 필요하겠고 타이틀이 필요하겠고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네임, 닉네임까지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author 들어가고 네임 들어가고 닉네임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업로드 타임, 그 다음에 뭐 조회수, 파일 네임까지가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드 디오의 생성자입니다. 보드 디오 생성자는 두 가지 형태로 그 생성자 오버로딩으로 만들도록 하겠는데, 하나는 글을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는 상세 보기에 사용하는 것, 이건 두 가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입력할 때는 우리는 네 가지 정보만 있으면 되죠. 입력으로 타이틀, 컨텐츠, 오스, 파일 네임 네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세 보기를 할 때는 뷰를 통해서 가져온 모든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 보드 DAO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거죠. 지금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니까 두 가지 네임스페이스 추가합니다. 먼저 get board list. get board list는 목록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단일 게시판을 사용할 때서는 노티스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티스 테이블에는 OS에 사용자 아이디만 들어있죠. 그래서 별명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멤버스 테이블과 조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는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 여기는 뷰를 이용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쿼리문을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인 구문을 직접 한번 만들어보고 아래에 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두 번 실행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SQL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DB면에 있는 데이터 어댑터 필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되겠고 쿼리문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사용할 테이블 이름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저기 DAO 클래스에는 글쓰기, 글 수정, 상세 보기, 삭제 이런 기능들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만들기로 하죠. 자, 다음은 보드리스트 페이지입니다. 먼저 페이지 로드예요. 자, 처음에 그 글쓰기 버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쓰기 버튼은 비저블 속성이 기본적으로 펄스로 되어 있죠. 근데 글쓰기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권한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세션 유저 아이디 그 유저 아이디 변수가 세션 변수가 널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글쓰기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근데 현재 우리는 그 권한을 확인해야 돼요. 관리자 권한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저 아이디의 권한을 읽어오고 관리자 권한을 읽어온 다음에 유저 아이디 권한이 관리자 권한보다 크거나 같으면 권한이 있어서 그 비저블 속성을 라이트 버튼의 비저블 속성을 true로 만들어 줬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드 리스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목록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보드 리스트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익명 객체를 이용을 했네요. 보드 DAO 생성자를 통해서 나온 객체를 이용해서 get 보드 리스트를 하면 그 결과가 데이터셋으로 날아오게 되어 있죠. 걔네들을 그리드뷰의 데이터 소스로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해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페이지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어요. 페이지를 변경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디스플레이 보드 리스트라고 하고 페이지 번호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페이지가 자료가 자주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마다 그 목록을 다시 불러오고 페이지를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만 올리는 거라서 그렇게 자주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은 현재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응용을 할 때 참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넣어둔 겁니다. 자, 다음은 게시오 URL. 요것 또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권한을 이용할 때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동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세션 유저 아이디 값이 널 값이면 글 내용을 읽으려면 로그인하세요라고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는 별로 아주 권한을 많이 따지지 않고 로그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지고 있네요. 나중에는 우리가 직접 권한까지도 따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쓰기 버튼입니다. 쓰기 버튼은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글쓰기 페이지로만 이동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권한을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해놓지 않았다면 사전에 이제 권한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 페이지 로드에서 권한과 관련된 건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냥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만 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 글의 목록이 자주 바뀌지 않을 때는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지정하고 데이터 바인드 하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 번호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리드뷰 이벤트 아규먼트 클래스의 E에 들어있어요. E.new 페이지 인덱스. 여기에 보면 사용자가 누른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이 번호를 그리드뷰의 페이지 인덱스에다가 넘겨주면 되겠어요. 만약에 글의 목록이 자주 일어나면 요만큼을 없애주고 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타이핑해서 넣지 마세요. 그리드뷰를 선택하고 이벤트를 택하게 되면 페이지 인덱스 체인징이 있어요. 얘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틀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로그인 하기 전입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도 지금 하이퍼링크 제대로 다 동작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글쓰기 버튼은 보이지 않죠. 자, 로그인했습니다. 근데 로그인했는데 이 관리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쓰기 버튼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고민해 볼 문제는 로그인하지 않으면 상세 보기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은 공지사항이라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이라면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는 상세 보기 권한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로그인하면 글쓰기 기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 또한 우리 현재는 관리자가 아니면 글쓰기 권한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응용한다면 로그인을 하자마자 글쓰기 기능이 추가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코드에 추석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가 나왔네요. 모르는 것들 깜지로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학교 올 때 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단어네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는 유명한 가수 스티비 원더 이야기입니다. 스티비 원더는 어린 시절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늘 따돌림 받고 늘 외롭고 혼자 지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청력이 너무너무 발달했죠. 그래서 특별한 청력을 이용해서 수먼지를 찾아내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스티비 원더는 자기만이 가진 재능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겐 특별한 기가 있잖니라고 격려했던 이 한마디가 스티비 원더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49세 되던 해 눈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수술을 해도 15분 정도밖에 못 볼 것 같다.
근데 15분을 위해서도 수술을 꼭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딸아이를 15분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세상에 바랄 게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들 눈 다 보이죠.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부러운 것인지 아마도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주 1차 시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일수록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학교에 오는 날 나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해서 만나도록 해요.